안녕하세요.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서지혜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조금 연결이 좀 늦어지네요. 어쨌든 이번에 또 중간고사 끝나고요. 또 다행히 보통 이제 지금은 9등급제니까 1등에서 15등 정도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저희 학생들이 한 7, 8명 정도가 이제 늘상 포진돼 있고, 이번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전 1, 2, 3등이 고스란히 다 제 학생입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은 지난 1학기 기말 같은 경우에 1등이 전혀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또 우뚝 또 1등급 맞았으니까 사실 이화여고 영어가 어떻다고 들으셨어요? 혹시 소문이 있나요? 소문은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학교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매년마다 조금씩 유형이 바뀌어서 제가 뭐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는요, 제가 이거를 일부러 좀 띄워놨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에 23명이 만점자가 나왔어요.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없다는 뜻입니다. 중학교 때는 90점만 넘으면 일단 A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지만 91점 맞으면 4등급이 뜹니다. 그러니까 기분만 좋은 등급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화여고는 영어가 조금 어려워야 원래 좀 잘했던 애들도 조금 도전점이 생기고요. 좀 어려워하던 친구들도 89점이다 그래도 2등급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대라는 부분이 조금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학기 기말 때 1학기 중간은 뭐 100점이 넘쳐났기 때문에 1등급의 의미가 없고요. 자, 1학기 기말 때도 전교 1등 나왔고 요번에도 1, 2, 3등이 나왔습니다. 네, 다행히 제가 이제 여기서 2020년부터 진행 쭉 하고 있는데요. 5년 연속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막 저를 드러내는 성격은 아니어서 제 말투는 이렇지만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회 할 때만 가끔씩 이렇게 어머님들, 부모님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 딱 요 교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 출석 체크 너무 바쁠 때는요. 사진으로 영상 쫙 찍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말 때 모습이고요. 자, 일단 제가 총 3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 좀 궁금한데 저도 똑같이 아무래도 고등영어 어떨까? 혹시나 이제 강남권에서 오셨다면 우리 강남권에서 하고 비교했으면 어떨까? 왜냐면 언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외고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강남에서 또 많이 옵니다. 왜냐면 이제 이화여고 접수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영어랑 이화여고 영어 내신 비교하는 거. 왜냐면 제주도에서도 오고 뭐 광주에서도 오고 여러 지역에서 오는데 자기 지역에서 1등했거나 A 받았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화여고에서 이렇게 통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를 좀 잔인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3번째 제 수업입니다. 자, 일단은 이화여고 영어 내신입니다. 일단 기존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중간고사는 영어. 사실 저는 이 지금 화면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자,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있는데요. 자, 중간고사는 영어를 봅니다. 그리고 기말에서는 영어를 보지만 영어권 문화라는 걸 보는데요. 사실은 예전에는 회화 과목이어서 상대였어요. 그래서 99.5 맞은 친구도 2등급이 떴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80점 이상이면 A다. 그래서 딱 요 느낌 드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영어가 아직 죽지 않았다. 영어권 문화로. 그러니까 예컨대 영어에서 5, 60점 맞던 친구들이 영어권 문화 100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애가 그래도 실력 나쁘지 않나 봐. 요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사실은 단위수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영어로 딱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기억으로만 해볼게요. 어차피 제가 만들었으니까. 영어는 2가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우리 이화는 해당하는 그 모의고사를 진도 나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불만을 이제 표했던 적이 있는데 그럴 거면 여기 안 왔어야지 자사고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째는 또 중요한 게 바로 부교재입니다. 부교재는 매년마다 바뀌고요. 고1, 2, 3 이렇게 학년 과정이 막 집약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원서나 테드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는요. 제가 기존에 자사고 해봐서 또 늘상 비슷한 점을 찾는다면 자사고는 시험 범위를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미리 너무 오픈이 됐으면요. 우리 특히나 이화는요. 아주 간단한 시험이면 100점 그냥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다? 1등급 나오지 않겠다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쪼이고 쪼이는 막판에 확 밀어붙이기를 하죠. 그래서 이화여고에서는 막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일부러 문항 분석을 중간고사만 했어요. 사실은 뭐 중요한 거긴 한데요. 이렇게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굳이 한번 말씀드리면 문항수를요 40문항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넉넉한 마음이라면 45문항, 그리고 시간은 50분입니다.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는 단답형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지만 사실 작년에는 서술형, 영작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2문항 정도를 그렇게 내버리면, 자 50분인데 42문항이다 그러면 하나당 1분 이상 고민하는 순간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작정하고 내면요 마지막 한 장 정도는 못 풀고 끝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16문항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일단은 부교재가 원래는 굉장히 두꺼웠는데 얇아졌다. 올해는 정말 얇거든요. 하지만 시험 범위가 적다고 해서 만만한 시험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조금 더 난이도를 높였다 내렸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유형을 다 적어놨어요. 몇 문항씩 나오는지. 자, 제가 어차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니까, 왜냐하면 내년에 또 2025년이면요 약간 또 변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는 똑같다? 그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중앙영어랑 제가 이화여고를 조금 더 구분해 볼게요. 자, 왼쪽에 제가 잔인한 점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강남권이나 목동권에서 아주 탑 중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일반 솔직히 스스로도 솔직히 별로 공부 안 해도 100점 나와요. A예요. 이렇게 주장했던 친구들은요. 자, 왼쪽에 사태가 나옵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90점대가 나온 적이 있다? 그러면 60점대가 나옵니다. 일례로 전교권인 학생이 있어요. 전교권이었대요. 전교 1등도 해본 적이 있답니다. 그 친구가 20점에서 50점 정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면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이 16년간을 자기 식대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A 맞았잖아요. 그리고 수학 맞았잖아요. 상도 받았잖아요. 전교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집 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강남권이다? 일단 겸손합니다. 영어를 잘하긴 하는데 몰라요.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 혹은 영어학원을 중3까지 다닌 적이 없대요. 그래서 덜덜덜 거렸거든요. 이 친구는 원래는 영재교라든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과거나 이런 데 하려고 했다가 약간 본인이 이제 불안한 거여서 일부러 자살을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물론 1학기 때는 3등급 정도 나왔어요. 지금 9등급제로 따지면. 그런데 이 친구가 궁극적으로는 1등급 맞았고요. 3년 내내 움푹침푹 했지만 1등급이 나왔고 그 친구 카스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시험 딱 보면 저는 이화여고 조금 걱정하는 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공부해서 내일 바로 이 점수화가 되지 않으면 일단 이제 집에서 분노가 이끌고 아이 스스로도 좌절이 이끌어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잘 봤다. 하늘이 잠깐 도와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만이 흘러 넘치면 이제 그 다음에 꼬꾸라져서 96점 맞다가 60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요거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성적이 낮았다? 괜찮아. 그 다음에 왜냐면 등급이라는 건 이따 보시겠지만 중간 기말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잘 봤다고 막 오버하면요 기말 무조건 망합니다. 그런데 중간 때 이제 못 보면 얼굴이 이제 낯빛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럼 제가 괜찮다고 다독이고 정말 열심히 해요. 그 친구가 아까 보셨지만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릴 건데 1학기 기말에 80점 나왔거든요. 이번에 전교 1등 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만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는 어땠냐? 절대평가였다.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지만 조금 좋은 건 우리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10%다 그러면 2등급입니다. 그리고 한 40%다 그러면 4등급이에요. 그런데 34%에도 여전히 몇 등급입니까? 2등급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 기회를 보고 있는 게 이번에 점점점 이화여고가 대학을 잘 보내고 있거든요. 더 잘 보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1, 2등급인데 이 정도로 포섭한다고? 지금은 15명이니까 아이들 얼굴이 16등부터 별로 얼굴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16등이어도 1등급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중학교랑 고등학교 시험 대비 전략 차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았대요.
왜냐면 나 왜 잘 보지? 이거를 16년에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마 중학교 때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런 친구들 최악인 경우는 15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진짜 점수 안 올라요. 왜냐면 본인이 바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전교 1등이 어떻게 갑자기 자기 공부 스타일 바뀝니까? 그런데 요거는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험 범위와 유형의 깊이 차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벼락치기로 하겠다. 그런데 이와 요거가 맘만 먹으면 벼락치기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단순암기, 벼락치기 하면 제가 그래도 말 잘 듣는 학생이다 그러면 70점대까지는 무조건 만들 수 있어요. 그 얘기는 70점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요걸 딱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유형은 있지만 일단 이와 요거다, 영어다, 특징은 내신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단 양이 많다. 그런데 올해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년에 만약에 학생들이 너무나 괜찮다 그러면 양이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등급은 나뉘어져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 시간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른쪽에 보시면 고1이 50분인데 45분 정도 예상하고 풀거든요. 1분 이상 고민하는 순간 이제 다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못 쓰는 거예요. 당황해서. 그래서 일단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 까다로운 유형이라는 게 돌고 돌지만 제가 집약적으로 딱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용 일치.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내용 다 알겠는데요. 보기를 못 읽는 거죠. 그리고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2개까지는 골랐는데 이게 2개가 확실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한 시험은 잠깐 코로나 있었을 때 아주 친절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2개입니다. 그러면 2개 기가 막히게 고르는데 모두 그러면 2개인지 3개인지 1번 4번인지 1번 3번인지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 요약입니다. 요약은 제가 볼 때는 이 최근 몇 년간 전국에 그냥 유행인 것 같아요. 요약 문제는. 그래서 요거는 훈련을 사실은 잠깐 하면 되지만 사실 뭐 잠깐 한다고 해서 갑자기 올리지는 않지만 그 요령을 좀 파악해야 될 거고요. 어법, 어휘.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달달달달 외웠는데 만약에 약간 문맥이 바뀌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달달달 외운 친구들은요, 그 비슷하게 생긴 걸로 하지만 사실은 반이어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법과 어휘가 변형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수년간 이와 역으로 해봤더니 1등급 특징이 3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성실이다. 이제 여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제가 늘 걱정하는 건요, 자사는 수행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하던 그런 버릇이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밤새니까 너무 신기한 건 생활기록부는 깔끔하고 너무 예쁜데 등급이 6등급인 거예요. 어디 갈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성실도가 떨어지니까. 이유는 두 번째, 체력 때문에. 과제도 밀리고 뭐도 막 밀리는 거죠. 근데 제가 시켜보면요, 얼마든지 본인이 짬내서 할 수 있는 양입니다. 왜냐면 갑자기 무슨 이화여고 영어가 어마어마하게 딴 나라 영어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걸 축적을 시켜서 조금 난이도 있게 공부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 번째, 3번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가짐. 아이들이 보면 계속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머님들도 초반에는 비난하세요. 야 열심히 해 이러시다가 나중에는 어머님도 말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이미 얼굴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마음가짐, 좌절도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자만도 너무 할 필요 없고. 왜냐하면 얼마든지 등급은 오를 수 있다. 그리고 5등급제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심화반, 입반 요건이고요. 제가 보통 이제 심화반, 보통반을 나뉠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수업 태도입니다. 왜냐면 이화여고 수업을 딱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나름대로 해외에서 살다 온 친구도 너무 많잖아요. 영유 나온 친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지겨워요. 뭐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샅샅이 공부해. 난 다 알겠는데 이래버리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5, 60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업 태도가 일단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것일수록 더 즐겁게 열심히 하잖아요. 안 새롭거든요. 중학교 때 풀어봤거든요. 이걸 또 풀어 답은 3번 안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는 건 이화여고 시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수업 태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거는 작년에 우리 학생의 친구가 지금 찍어준 걸 제가 했거든요. 요 설명회 때.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자, 제 수업입니다. 일단은 제가 교재에다가 좀 힘을 많이 싣는데요. 제가 교재 표지에도 힘을 많이 싣습니다. 왜냐면 펼쳐보기 기분 좋으시라고. 자, 그래서 왼쪽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자, 이거 나중에 이제 1학년 다니시면 맨 오른쪽에 이 횃불 예배를 하게 되면 요걸 이제 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착안해서 했습니다.
자, 그다음 저 때문에 이제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인정신. 이화 여고는 사실은 이제 그냥 시중에서 그냥 문제집 풀려서 맞을 수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서나 이런 게 들어가면 저도 혼자 앉아서 이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약간 창자의 고통이 있겠죠?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과제였고요. 교재였고요. 오른쪽에 제가 이제 문제들을 제가 또 안타깝게 제가 해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교 시험지 똑같이 이렇게 못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유형만 올려놨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 유형 똑같이 타이핑해서 제가 변형시켜서 줄 예정입니다. 지금 왼쪽에부터 보시는 건 다 제가 다 만든 겁니다. 단어 시험 문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영어권 문화고요. 겨울이잖아요. 붕어빵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게 교과 내용인데 중간중간 표지마다 내용을 갖다가 중간에 시험 범위가 여름에 냉면이었으면서 혼자 앉아가지고 냉면에 이 냉면 넣었다가 저 냉면 넣었다가 이렇게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게 뭐냐? 자, 파이널 시험이라고 해서 3번의 시험을 봅니다. 보통 요 시험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아이가 몇 등급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것도 다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올게요. 왼쪽부터 이제 과제거든요. 만약에 이제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 과제를 이렇게 내줄 건데, 지금 맨 밑에 보시면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만약에 내가 학생이라면 하루에 짬 내면 얼만큼 할 수 있을까 혼자 계획표 짜는 겁니다. 왜냐면 요새 코로나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계획표를 잘 못 짜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이래요. 다음에 다 외울게요. 다음에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세분화시켜서 나중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짜봤는데 너도 한번 고민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제가 계속 주는 자료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단어 같은 경우도 다 만든 겁니다. 네. 자, 적중률이죠. 자, 왼쪽부터 제가 이제 쭉쭉쭉 만드는 건데 우리 이화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로 뽑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저랑 같이 해서 똑같이 시험에 나온 것만 뺐습니다. 한 번은 제가 2021년인가요? 2년인가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관식 6개를 다 맞춘 거예요. 진짜 난리 났습니다. 나 왜 이러지? 근데 문제가 뭐냐? 그 6개만 맞추고 나머지 다 틀리는 거예요. 자, 제가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기분 좋아지고 저는 기분 좋아지지만 사실은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푸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요. 오늘 지금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지금 당장 한 거 올렸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수업이 끝나면 10문제에서 15문항을 꼭 시험 봅니다. 근데 제가 결과 안 보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들께서 이 결과로 뭐 그날 또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만 따로 올리고요. 당연히 여기 있는 문제들도 다 만든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죠. 중요한 건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예컨대 이런 점. 자, 우리 학생이 늘 3, 4등급 나오다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제발 고1 때 갑자기 애들이 포기해요. 그 다음에 자꾸 뭐 자퇴한다고 이상한 얘기 하거든요. 자만하고 좌절하지는 않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제가 이제 1등한 것들. 요거 이제 작년 거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번 것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게 100점이 없었던 1학기 기말이었고 이 친구가 이제 전교 1등이었고요. 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친구는 본인이 1등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등, 3등 다 알겠는데 4등, 5등 다 알겠는데 1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보냈죠. 너 1등 아니니? 그랬더니 1등이에요 해서 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결과까지도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관리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저도 사실은 한때는 관리 굉장히 빡빡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세모인데 다시 한번 빡빡하게 할게요. 왜냐면 왜 세모냐? 자사니까 너무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이제 5등급제니까 제가 조금 더 잘 조이면 웬만하면 다 1, 2등급 만들게끔 노력할 예정인데요. 왼쪽 거는요. 제가 혼자 엑셀로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어떤 게 미흡했고 어디까지 풀었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중간 거는 가끔 이래요. 어머님들께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과제 이런 거 관심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모든 사진 다 찍어 놓습니다. 막 혼자 찍어놓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문자로 보내는 거고 지금 11월 8일 날 보냈던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결석했을 때 어떠냐. 결석했을 때 지금 당장 제 월화에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영상 찍은 걸. 근데 내년에 조금 더 빨리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질문은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바로 하진 않아요. 근데 보면 바로 하는데 혹시나 그냥 넘어갈까봐 제가 조금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보통 화수에 집중적으로 답변해 줍니다. 그 다음 요겁니다. 막상 이화여고 왔는데 우리 애가 좀 부진하고 미흡하다. 이거는 개별 상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학교에 남는 게 진짜로 유리한 것인가? 에 대한 고민도 솔직히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학생들은요, 사실은 그냥 막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옮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처받을까봐 제가 늘 조심스럽긴 하지만. 두 번째, 클리닉입니다. 현강에 오거나 줌으로라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지와 기다림. 저만 지지와 기다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 지지와 기다림이 싫긴 하겠지만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점. 자, 제가 그래도 이제 준비한 것들 일부러 간단하게만 준비를 했고요. 막상 이제 저희가 지금 개강이 1월달 첫 번째 주에 할 예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화여고에 들어오신다면 첫 번째는 정말 잘한 선택이다. 왜? 입결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화여고 영어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만만하게 생각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